그러면 경제 파트 제5강 마지막 시간, 이제 경제 파트는 이제 제3주 때도 한 번 더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4주부터 투자론 하겠어요. 근데 투자론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금융론 먼저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102페이지 보면은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의 결정, 그리고 뭐 균형의 안정성은 이제 거미집 이론인데요. 103페이지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의 결정, 가로 2번. 지금 수요 곡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제 수요 곡선의 함수식이 수요량 D는 니꼴 18-2P, P는 프라이스 가격이에요.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좌측으로 가니까 점의 이동이. 그 다음에 공급 곡선, 공급량 S는 니꼴 6+2P, 플러스니까 프라이스 P가 올라가면 공급량 늘어나요. 요 내용을 칠판에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칠판에 한번 그려서, 자, 먼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되겠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가격이 결정되니까. 그죠? 이쪽에가 가격, 이쪽에가 공급량도 나타내고 수요량도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수량. 자, 수요 곡선 가격이 떨어지면 늘어나죠. 올라가면 줄어들어요. 공급 곡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늘어나고 가격 떨어지면 줄어들어요. D는 니꼴 아까 어떻게 됐죠? 18-2P 18-2P 공급 니꼴 6+2P죠. 6+2P 6+2P. 그러니까 이 프라이스 가격 올라가 봐요. 마이너스니까 얘는 줄어들죠. 가격이 올라가 봐요. 많이 남으니까 공급량 늘어나죠. 이건 공급 곡선, 공급량들을 나타내고, 요 밑에 공급 가격. 그리고 요건 요쪽으로는 수요 가격, 요쪽으로는 수요량.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에 의해서 여기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 만나는 가격을 교과서에서 3이라고 써놨는데 3원이 됐든 뭐 3,000원이 됐든 3원일 때 공급량이 몇 개라고 했냐? 12개. 수요량도 3원일 때 12개를 산다고 말했다. 그래서 프라이스를 3을 대입해 봐요. 그러면 3이 6 곱하니까 6이고 18에서 18개 수요량에서 6개를 빼니까 12개다. 공급 곡선도 가격을 프라이스를 3을 대입하니까 그러니까 3이 6, 이게 12개다. 똑같아 12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가격이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일치됐다. 수요자가 3원에 사겠다. 공급자가 3원에 팔겠다.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일치됐으니까 그 3을 뭐라고 하냐? 일치된 가격, 균형 가격이라고 말한다. 가격이 균형 가격일 때 공급량도 12개 판다고 그랬고 수요자도 12개 수요한다고 그랬으니까 수요량 공급량 일치된 수량을 뭐라고 하냐? 얘를 균형 수량이라고 말합니다. 수요량 공급량 일치됐다, 균형됐다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균형 가격일 때 균형 수량이 성립되고 균형 수량일 때 균형 가격이 성립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기출 문제지. 어떻든 경제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뭐 풀어서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68번을 보시면 경제 68번이 62페이지 있네요. 기출문제집 68번 경제 파트의 62페이지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아까는 곡선을 표현했는데 표로 나타내고 있어요. 표에서 균형 임대료는 얼마고 균형 거래량은 얼마냐. 균형 임대료를 알면 균형 거래량은 그 P에다가 대입하면 균형 거래량 나오고 또 균형 거래량을 알면 그러면 D와 S가 같잖아요. 그죠? 이거 균형 거래량을 알면 균형 가격을 낼 수 있어요. 균형 거래량이 12이다. 그러면 얘도 12이고 얘도 12이란 얘기 아니야 이게. 그러면 12 같으니까 D하고 S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D는 뭐예요? 18-2P고 S는 뭐예요? 요게 6 플러스 2P죠. 이항해봐요. 요렇게 이항하면 4P고 6을 요렇게 이항하면 12이고 P는 얼마요? 3이 나오잖아 이게 수식으로도. 그래프도 그렇지만. 그래서 둘 중에 균형 가격을 알아도 균형 수량을 낼 수 있고 균형 또 수량을 알면 균형 가격, 또 반대로 균형 가격 알면 균형 수량을 또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표를 봅시다. 임대료가 2만원이니까 수요량이 많네요. 100제곱미터. 공급량은 싸니까 공급을 많이 안 해서 80. 근데 공급량을 전부 다 보니까 80, 80이에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수직이에요. 어쨌든 간에 주어진 대로 문제를 풀면 6만원으로 올라가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요. 임대료 올라가니까 수요자가 80. 그런데 여기에서 10만원 올라가니까 더 줄어서 60.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료는 얼마인지 몰라요. 왜? 다만 균형 거래량은 알 수 있어요. 왜?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된 것이 보여요. 수요량도 80제곱미터고 공급량도 80제곱미터다. 아, 이게 균형 거래량이구나. 균형 거래량일 때 그 임대료가 바로 균형 임대료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균형 임대료는 6만원, 균형 거래량은 80제곱미터.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거기에 그 교재 103페이지 설명되어 있고 문제도 풀어봤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균형의 안정성, 이제 거미집 이론인데요. 자, 거미집 이론을 보시면 105페이지 이제 그 세 개의 그래프가 그어져 있어요. 근데 제일 왼쪽은 하여간 가격에 대해서 수요자의 반응인 수요 탄력성이 가격에 대해서 반응하는 공급 탄력성보다 더 큰 경우, 가운데 그래프는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같은 경우, 제일 오른쪽에는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 탄력성이 더 큰 경우. 근데 여기 기울기가 아까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가 완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칠판에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보면 거미집 이론도 아주 잘 나온 문제입니다. 거미집 이론도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세 개의 그래프가 그어져 있는데 제일 왼쪽 거를 제일 위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제일 왼쪽 걸 제일 위에다 그려본다. 지금 어느 쪽이 탄력성이 크냐면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커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공급 곡선은 완만하지 않다. 요 관계이죠. 않다. 그래서 여기 일치됐었는데 가격도 일치되고 거래량도 일치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소득이 증가됐어요. 수요자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게.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를 늘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늘려. 늘리는데, 수요는 뭐 소득에 대해서 늘릴 수도 있고, 금방 줄일 수도 있는데, 공급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금방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에 따라서 공급이 금방 줄어들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올라갔다가 공급 금방 늘린다. 안 돼요. 상산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가격, 소득이 증가되어서, 이 수요가 증가되면 공급이 바로 이렇게 늘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공급이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요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D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공급은 못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을 지배하는 건 공급자예요. 물건이 딸리니까. 그래서 가격을 자기가 생산비가 이만큼 들어갔다고 해서 이만큼 받는 게 아니고, 이 공급량일 때 수요가 줄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가격까지 끌어올려요. 여기까지 올려요. 가격. 물량이 딸리니까. 이렇게 물량이 딸리니까 수요자가 수요를 줄였어요. 아니, 물건이 딸리니까 공급 물량밖에, 아니, 공급 물량이 20개인데 수요자가 30개라고 해서 30개 사줘요? 20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요만큼 거래를 한다. 가격 올라갔으니까 수요자는 수요를 줄여요. 안 사지고 그러니까 수요를 줄여. 그게 일치됐어요. 일시적인 일치요. 이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공급 늘려요. 근데 이미 가격이 올라가서 이 수준에서는 수요자가 수요를 줄여놨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단 기간이 이제 다 거쳐서 공급량 늘어났어요. 그 공급량 최고를 쌓아둘 수 없으니까 가격을 떨어뜨려서 다 최고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으니까 누가 가격을 지배하냐? 수요자가 가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가 이만큼 받는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자기가 줄 수 있는 가격 수준으로 떨어뜨려요, 이게. 그래서 다시 수요가 많으니까 올라가고 공급 많으니까 떨어져서 처음에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수렴이 된다. 얘를 수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105페이지 왼쪽 그래프는 수렴행이다.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면 수렴한다. 기울기로 말하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완만하면 수렴한다. 가운데 그래프. 지금 탄력성이 똑같으니까 기울기도 똑같을 거예요. 탄력성과 기울기는, 탄력성을 키면 기울기는 완만하니까, 또 탄력성이 적으면 기울기는 가파르니까.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면, 두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그어졌다 해봐요. 이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기울기가 같아요. 그럼 탄력성도 같아요. 처음에 여기가 균형 가격이고 균형 수량이었다. 소득이 증가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됐어요, 이게. 수요가 증가됐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늘어났다고 해서 공급이 쉽사리 못 늘어난다고 했잖아. 생산 기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공급이 딸리니까 생산비 이상으로 수요자가 지불할 수 있는 한도까지 올린다. 공급자가, 가격 지배자가 공급자니까, 공급 딸리니까. 그러면 올라간 가격에 의해서 공급자가 마진 많이 남으니까 공급을 늘려요. 공급을 늘린데 수요자는 가격 올라가서 이미 수요를 줄여놨어요. 공급 요만큼인다, 가격 올라간다, 수요자가 줄인다. 그런데 가격 올라가서 공급이 그때 늘려놨어요. 이게. 이 공급이 남아 돌아가.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둘 수는 없으니까 가격을 내려서라도 다 처분해야 돼. 그래서 이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니까 수요자가 가격을 지배해서 수요자가 자기가 줄 수 있는 이 가격까지 끌어내려. 그렇게 되니까 줄였다가 올라가니까 다시 공급 늘어나고 다시 줄어들어서 왔다 갔다 같은 위치에서 계속 빙빙 돌고 있어요. 얘를 수렴하지도 않고 이 새로운 균형점이 들어가지 못하고 순환하니까 얘를 순환형. 탄력성이 같거나 기울기 같으면 순환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잘 안 보이려나? 여기서 보시면 잘 안 보이려. 이렇게 하여간 좀 작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가 공급 곡선. 어느 쪽이 탄력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공급 탄력성이 크다고 그랬네. 그러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네.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네. 이렇게 가파르게 확실히 가파르게 그려봅시다. 가파르면 이렇게 가파르다. 소득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수요가 D-로 증가됐다. 처음에 여기 균형 가격이 있었어요. 근데 소득 증가로 수요가 늘어났다. 공급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생산기간 걸려서. 그래서 여기까지 많이 올라가요. 근데 공급 탄력성이 크니까 가격 올라갈 때 수요는 여기에서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공급은 수요보다 탄력성이 크니까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더욱더 공급을 늘려버렸을 거예요. 여기까지 가격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늘려버렸어요. 그럼 수요는 요만큼 움직이는데 공급은 더 많이 움직이니까 가격 올라갔다 수요가 10개 줄인다. 근데 공급은 10개만 늘려야 되는데 30개로 확 늘려버렸다. 확 늘려버리니까 이제 그 공급량이 많아. 그러니까 수요자가 자기가 떨어뜨릴 수 있는 가격으로 떨어져. 그래서 바깥으로 점점 더 발산해버려. 그래가지고 그 교재 105페이지 보면 공급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크면 발산한다. 이거를 사설학원에서 그냥 앞자만 따가지고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 이게 수탄수. 나도 그건 몰랐는데 송실사이버대학교의 부동산학과 강의할 때 학생들이 이제 학벌을 얻으려고 학사 졸업장 따려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탄수 공탄발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게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면 얘는 수렴한다. 수탄수. 그 다음에 공탄발. 공급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크다. 그러면 발산. 공탄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탄력성이 똑같으면 순환. 이렇게. 그 얘기가 105페이지 있어요. 그러면 기출제 문제는 어떻게 나온지 한번 풀어볼까요? 탄력성의 크기로 물어보기도 하고 기울기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63번 63번을 보시면, 자 63번에 먼저 탄력성으로 물어봤네요. 63번 페이지 60페이지 A 부동산 보니까 두 부동산의 이 얘기를 따로 두 개를 답하라는 거예요. A 부동산은 수요 탄력성이 1.1, 공급 탄력성 0.9.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니까 수탄수예요. 수렴. A는 수렴형. B 부동산 보니까 수요 탄력성 0.9, 공급 탄력성이 1.4. 공급 탄력성이 더 크니 공탄발. 그래서 A는 수렴형이고 B는 발산형이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 또 기울기로 나온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4번 페이지 51페이지 44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 이론에 따를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면 이제 수요가 소득 증가로 늘어났는가 봐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 A 부동산과 B 부동산은 그 수렴이냐 발산이냐 보니까 A 부동산 기울기가 0.3. 그 부분은 무시해도 돼요. 절대값으로 따지면 돼요. A 수요 곡선 기울기가 0.3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0.7이다.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성이 커요.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0.3이고 공급 곡선이 0.7이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으니까 탄력성으로 바꿔서 말하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탄수 수렴이고, 그 다음에 B 부동산은 똑같네요. 수요 곡선 기울기, 공급 곡선 기울기, 그럼 탄력성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환형.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이 답이죠.
자, 그러면 이제 50번을 보시면, 이건 이제 기울기하고 탄력성을 다 물어볼 거예요, 한꺼번에. 54페이지 50번을 보시면,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이제 부등호를 표현해봐라. 자, 수렴형이 되기 위한 부등호 기울기네요. 무조건 수렴이 돼야 된다. 그럼 탄력성으로 말하면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커야 돼. 수렴하려면 수탄 수니까. 그래서 A의 그 부등호는 왼쪽으로 이렇게 커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3번하고 4번 중에 하나 답이네. 그 다음에 그 기울기가 이제 B는 어떻게 되냐?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서 수렴이 무조건 되려면 기울기는 작아야 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작아야 수탄성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의 기울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져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A는 왼쪽으로 커지고 B는 오른쪽으로 커지니까 50번은 3번이다. 근데 해답을 보니까 이의 신청에서 정답 없음을 했다. 이거는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 수요 탄력성은 가격 올라가면 수요랑 줄어드니까 마이너스고, 공급 탄력성은 가격 올라가면 공급 늘어나니까 플러스인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무시하려면 절대값을 이렇게 작대기 두 개 양쪽에 그은 거 표현해야 되는데 절대값을 표현 안 했느냐? 이제 그거를 이의신청해서, 이의신청은 되도록이면 합격자 수험생을 도와주니까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정답 없음으로 다 맞다고 했어요. 원래는 사실 그거 이제 이의신청 안 해도 되는데 받아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어디서 해야 되냐면 105페이지 이후에 106페이지 요가도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